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요일 8월 5일부로 금융대란이 터졌죠. 이렇게 되다가는 결국 모든 자산 시장이 재편이 되는 연말 공포의 조짐이 서서히 마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고점에 먹고 빠지는 기술주 중심의 미국 증시는 이제 너덜너덜, 지난 주말 장세가 거의 폭락에 가까울 정도로 하락 추세를 보이더니만 이 본격적인 미국의 아래 공포, 그러니까 급격한 경기 침체의 시즈닝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외부의 변화 요인에 취약해졌던 국내 증시, 그러니까 코스피마저도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 상황을 월요일 아침에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예상대로 지난주에 우리가 쭉 지켜보고 있었죠. 코스피가 2,500선까지 무너진다고. 바로 월요일 아침 시장이 개장되자마자 마이너스 3% 이상이 빠지고 있는데요.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빠지는 속도, 그러니까 가속도가 문제인데, 이렇게 월요일 아침 장이 개장되자마자 떡락의 추세를 보인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궤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2600선마저 붕괴된 건 4월 19일 이후 3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경기 침체 신호는 결국 한국에서는 거의 2배, 3배 정도의 충격으로 금융시장이 고스란히 그 쇼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외국인 자금이 죄다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번 주 2,400선 혹은 300선까지 떨어지는 폭락의 이 여세, 정말 어마무시한 기세로 몰아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직격탄이 무엇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줄 수밖에 없는 금융시장인데, 이 밸류업이라는 키워드가 정말 무색해질 정도로 국내 금융시장은 취약해질 대로 취약해진 상태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또 이걸 저점의 신호로 보고 풀 매수를 서두르는 개미들도 있을 건데, 상당히 코스피 장세의 하락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 주식시장이 좀처럼 회복의 늪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잇따라 발표된 미국의 첨단 산업 기술주들의 실적이 테슬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인텔에 이르기까지 거의 30% 이상이 날아가는 실적 쇼크를 보여줌으로써 그동안 시총을 뚫었던 기록적인 차세대 첨단 기술 AI에 대한 기대가 물거품처럼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건데, 일단 계속해서 기대 이하의 실적 랠리는 지속적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30년 전 닷컴 버블을 주도했던 시스코, 당시에 600% 정도 오르는 기염을 토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의 IT 붐을 제대로 일으켰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제치는 무서운 계력을 보여줬었죠. 그러다가 그대로 날아가기 시작하면서 2년 후에는 주가의 70%까지 빠지기 시작하는 급락 증시를 보였었는데, 이렇게 시스코가 무너지면서 닷컴 버블은 무서운 기세로 경제 대공황을 연상시킬 정도로 전 세계 증시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거의 데자뷰처럼 느껴지는 건 최근에 발표된 AI 기술주들의 실적, 이 투자 대비 10% 정도밖에 수익을 뽑아내지 못하는, 기존에 엄청난 기대감이 만발한 상태에서 모든 증시의 이 수익이 나락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AI 기술주들로 몰입이 될 것 같았던 분위기, 이제 완전 산통 다 깨버리는 일들을 재현하고 있는 건데, 고스란히 엔비디아 쪽으로 이런 분위기는 확장이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얘기죠. 결국 엔비디아가 실적 부실에 대한 논란을 얼마나 잠재울 수 있는 비약적인 AI 기술주들의 실익을 증시에서 제대로 구현하느냐가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그닥 큰 기대만큼 당장의 순이익에 대한 지표를 그것도 한아름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안겨줄 가능성은 적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미국 증시가 암담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명 워블링 장세, 갓난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듯한 아슬아슬한 모습에서 촉발된 빅테크 기업들의 덤핑이 시작이 되면 주식을 던지는 양상으로 급격하게 선회하면서 그대로 내리달아서 불안감은 공포감으로 선회하면서 미국 증시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아래 공포에서 허우적거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분위기. 고스란히 8월 5일 월요일 한국 주식시장 코스피를 급습한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적으로 미국의 주식시장과 한국 주식시장은 커플링이라는 말을 쓰기도 무한할 정도로 엄청난 결착력을 가진 관계이기 때문에 거의 탯줄과 비견이 될 만큼 생명력이라는 진원지의 역할을 하는 금융 모체의 존재감이 바로 미국 증시라서 월요일 코스피가 거의 융단 폭격을 맞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한국의 두 기술주들, 일단 삼성전자는 오늘 하락세를 제대로 받아서 8만전자에서 다시 이탈을 해서 7만 6천 선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역시도 18만까지 갔었는데 오늘 16만까지 내려오게 됐고, 이처럼 대표적인 기술주들이 영향을 제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히 미국 증시에서 엄청난 시총의 기록을 깼던 기술주들의 폭락 양상을 고스란히 떠안고 가는 이 커플링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런 장세는 급속도로 단기간 안에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점이 지금의 이 주식시장의 핸디캡이죠. 그만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의 달러 말리기가 본격 시작이 됐다는 거고, 결국 미 대선 후보들 해리스나 트럼프나 동일하게 가상화폐를 왜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국의 4경 8천조나 되는 재정적자를 찍어내는 이 달러의 유동성으로 이걸 막아내기도 벅찰 뿐만 아니라 당분간 주식시장의 가파른 오름세로 자본을 대규모로 세계적으로 융통할 수 있는 시간은 벌어들였으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별로 없다는 냉정한 평가가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피크아웃이 시작이 된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결국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0.5% 이상 빅컷으로 내려야 한다는 급박한 시장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기준금리를 본격 인하한다 해도 시장은 그리 크게 메리트를 얻을 만한 분기점을 만들어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금융시장의 혼돈이 무서운가? 바로 부동산 시장에 그대로 이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증시 따라 한국 증시가 동조화되는 커플링. 바로 한국 증시는 국내 부동산에 이식이 되어 있는 커플링으로 가는 수순 그대로 밟을 거고요. 결국 금융시장의 자산이 이렇게까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울 집값이 독야청청한 것도 아니고 나홀로 집값의 상승 고점을 찍고 골든벨을 울린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지금 신고가를 갱신한다는 서울 집값의 상승세는 신기류에 가깝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고스란히 증시의 선제적인 위험 신호는 부동산 쪽으로 가는 건 당연한 이치죠. 결국 자산 가치 그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이 재편은 결국 자산시장의 재편으로 이어지게 마련인 건데, 마치 둘은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디커플링을 외치면서 금융시장의 위기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듯한 그런 부동산 시장 분위기인데, 이게 위험은 인지하는 것도 위험한 건데 위험을 무시하는 거는 100배의 위험을 키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 서울 아파트를 어떻게 해서든 매입하려는 시도가 40대에서 약진을 보인다고 하는데, 일단 실수요가 움직인다는 거는 선수들이 빠진 게임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지금의 장세에서 왜 선수들이 개입을 하지 않고 있는 걸까를 다시 한번 잘 새겨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일 2019년 이후 30% 돌파하는 매집 행렬이 이어진다고
그런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게 오판에 근거한 움직임이라면 이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는 겁니다. 지금 바로 옆 동네 금융시장은 뭐 개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자산시장인 부동산이 불야성을 이룰 수 있다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도깨비불에 불과한 거죠. 그만큼 사람들, 특히 부동산의 진심인 처음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판단 미스에서 비롯되는 거래 동선일 수가 있는데, 자칫 지금의 상승세는 고점이 되고 상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손실을 이후에 떠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미국 나스닥의 재편과 코스피의 쇼크, 이런 궤적은 부동산을 강타할 수밖에 없는 자산 먹이사슬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스트레스 DSR 2단계, 바로 뭐 9월달 다음 달에 적용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자금을 땡기자라는 분위기로 흐른다는 것 자체가 이후 그렇게 땡긴 자금에 대한 자기가 덜컥 사버린 자산 가치에 금이 가고 균열이 가기 시작을 하면 고스란히 손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금융시장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건 결국엔 올해 말을 지나면서 내년으로 이어지면서 모든 자산시장은 다시 세팅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존의 자본시장은 해체가 될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어정쩡한 올드한 부동산 자산의 전 국민의 70% 이상의 자금이 박혀있는, 그것도 단기간 안에 부채로 부풀려진 자산시장이라서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금융 생태계가 완전히 환골탈퇴하는 위기가 오게 되면 고스란히 부실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엄청난 파국이 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금융시장 자체의 위기는 한국 부동산의 특징상 대출이라는 이 금융부채로 연결갈고리를 확실하게 걸어놓고 있는 그런 영역에서는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위기 탈출 넘버원을 하지도 못하는, 그냥 그 위기에 코가 깨어서 가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PF, 브릿지론 잔액인데, 그러니까 본 PF로 넘어가기 전에 대출이죠. 엄청난 고금리죠. 그래서 건설사들이 빨리 본 PF 대출로 갈아타려 하는데 이게 여전히 브릿지론 상태에 머물러 있는 액수가 17조 원을 넘어섰다는 얘기. 그냥 거의 뭐 이자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돈이라는 얘기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건설사들은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건데 당연히 연체율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연체율이 20%에 육박하는 엄청난 자금 딜레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뭐 금융당국이 화들짝 놀라서 PF 연착륙 점검회의까지 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압도적 리스크 지표를 금융당국도 이례적으로 공개를 한 건데 상당히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반증해주고 있죠. 이 기업 부채도 뭐 이런 상황인데, 개인 부채는 한 달 만에 7조 6천억, 주담대만 이렇게 늘어버리고 정말 아찔한 탑을, 그것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산시장의 아성을 쌓고 있는데, 이게 뭐 아성이 아닌 비명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돌아가는 금융시장의 판살이라는 얘기죠. 결국엔 모든 주가가 쏙 빠지면서 엄청난 금융대란의 첫 발을 내딛고 있는데, 부동산 집값에 대한 낙관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고스란히 오늘 코스피는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조심조심 또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동산 크래커처, 오늘 금융 쓰나미가 일어난 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건 미국의 금융시장 재편에 한국 시장이 4분 5일 될지는 뭐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충격은 뭐 2배, 3배를 뛰어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2600선 붕괴하고 2500선 또 그 이하로까지 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결국 금융시장의 재편은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을 날리게 될 겁니다. 연일 불장을 언급하는 분위기, 결국 그 불이 도깨비불이었다는 사실도 고스란히 드러날 것으로 보이네요. 잘 지켜보시면서 손실을 최대한 줄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